네, 안녕하세요. IoT 실습 제 2주차가 되겠습니다. 제 2주차는 우리가 이 아두이노를 즉 IoT에 우리가 원하는 제어 및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령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소프트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의 일반적인 사항을 2주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네, 그 같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소프트는 좀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부드러운 그런 면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하나의 명령어들에 대한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 집합체가 중간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일컬고 있죠. 그럼 하드웨어는 뭐냐? 하드웨어는 예, 딱딱한 물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제 우리가 차이점은 이렇게 하드와 소프트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면을 들 수 있는데요. 소위 이제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를 이용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 소프트웨어는 이런 하드웨어들한테 명령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한 명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의 뭐 장단점은 뭐 어느 거나 상관없이 하나의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장점을 가지고 일 수가 있겠죠. 뭐 계산기도 하나의 우리가 컴퓨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계산기에는 자체적인 처리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리 기능, 즉 CPU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하나의 그 또한 우리가 컴퓨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자계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 또한 뭐 컴퓨터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자체적인 처리 기능에 대한 부분을 유무를 판단해서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에서 많이 이용되어지는 데이터가 디지털형이 있겠고 아날로그형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디지털은 단지 0과 1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진법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날로그는 연속된 범위의 수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날로그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산적이다, 연속적이다, 나누어져서 디지털 아날로그 데이터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스위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ON일 때는 1로 두고 0일 즉 업일 때는 제로를 이렇게 이제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날로그는 이렇게 소리라든지 또는 이제 뭐 실제 이제 소수점으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들 뭐 이런 사항들이 이제 우리가 연속된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수에 대한 데이터. 자, 그래서 이 컴퓨터는 0과 1로 되어진 것을 바탕에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형 데이터를 디지털로화된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기능이 필요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ADC,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이렇게 컨버팅하는 부분, 또는 이제 DAC,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이렇게 컨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하나의 모듈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통신에서 보면 모뎀이란 말을 하죠, 그렇죠?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앞에 MO와 DM을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하나의 모뎀, 하나의 소리에 대한 부분에 변환되는 데이터에 대한 변환 이런 관계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 모뎀 장치가 되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이 이제 보면은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명령어들을 보면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문자 또는 문장으로 되어진 것이죠. 그럼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수로 되어진 것이 않습니까? 어떤 수? 0과 1로 된 이진수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변환되게끔 하는 그런 번역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이진수 0하고 1로만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의 급수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뭐 4승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채울 수 있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비트인데요. 이 비트가 8개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8비트가 되죠. 그래서 8비트를 바탕해서 정보를 표현할 때 그래서 2의 8승을 두면은 이게 몇 개? 25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10진수가 아닌 2진수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0과 1로 되어진 2진수를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이제 입력 장치, 처리 장치를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출력 장치에 내보내는 형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저장할 때 하나 이제 주 메인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램이라는 것이 있겠고 보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하드 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주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실행에 관련된 사항일 때는 이 램이 관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실행을 하려면요 반드시 이런 보조 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주기억 장치에 적재가 되어야 됩니다. 적재되어진 것을 바탕해서 어떤 것을 먼저 실행할 것인가는 그것은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관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실행할 정보들이 일단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램에 들어오면은 그 램에 있는 것을 어떻게 CPU한테 이렇게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인출이랍니다. 그럼 인출되어진 명령어들을 어떻게 이 CPU의 제어 장치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명령어인가?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그걸 실행 단계에 이렇게 넘겨주고 그 실행은 산술 논리 연산에 해당되는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고 나서 그 실행된 결과를 어떻게 다시 저장을 메모리에 저장을 하거나 내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인출, 분석, 실행, 저장 이 과정이 한 명령어가 실행되는 사이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령어가 수행되게 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PU와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밀접한 그런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은요, 아까 말씀드린 명령어들에 대한 집합이었죠. 그래서 그 명령어들에 대한 집합체는 우리가 이제 하나 했던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 했던 방법을 이렇게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요리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던 요리 스페시피케이션, 요리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우리가 그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관점에서 다뤄보면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정의가 잘못 내려지면은 이거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수집을 하고요. 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뭘 한다? 설계를 합니다. 이 설계가 바로 알고리즘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런 자연어 처리 기법을 통해서 나타낸 형태라든지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계 과정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고 이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구현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그리고 유지 보수 이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가 생명력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이런 요리법과 같은 형태를 볼 수 있겠고, 그걸 이제 실제 코드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프로그래밍, 이게 지금 이제 하나 있던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잘 설계해서 이렇게 코드화 시키게 되는 것을 최종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비전공자들은 상당히 이런 것을 보면은 아직 눈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전공자들도 이런 과정 어느 정도 숙작 이런 부분까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이핑 해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할 정도가 된다면은 숙달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숙달되게끔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좀 더 빗대어 보면은 여러분이 영어로 이렇게 이제 레시피를 만든다, 보고 요리를 한다. 불어에 해당되는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만든다. 한국을 보고 레시피를 통해서 만든다. 그럼 여기에 영어, 불어에 대응되는 하나의 이런 언어들이 있듯이,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랭귀지, C 언어, 또 스케치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스크립트 언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각각 해당되는 부분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기술되어지는 언어들인데요. 객체지향적인 언어,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C, 또 스케치 아두이노 전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ID 이런 코드들. 그럼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리가 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리사들이 필요한데요. 그럼 불을 알아볼 수 있는 요리사, 영어를 알아볼 수 있는 요리사, 한국어를 알아볼 수 있는 요리사가 있듯이, 이들을 그 요리를 만들어주게끔 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이렇게 바꿔지게끔 하기 위한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바를 여기 이제 코드로 이루어진 0과 1로 되어진 바이트 코드로 변환시켜주는 번역기, C를 번역해주는 번역기, 아두이노 ID를 번역해주는 번역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요리사의 역할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최종적인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프로그래머, 개발자가 있으면은, 이 개발자는 이 소스 코드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설계해서 이 아이디에 이제 우리가 컴파일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이렇게 바꾸어져서, 즉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에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전개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이 실행되는 형태를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이와 같이 옆에 이제 빗대서 개발자 있겠고, 그 다음에 컴파일 통해서 코드를 작성한 것을 번역하고, 그리고 번역한 것을 이제 어떻게 CPU가 실행할 수 있게끔 어떤 운영체제에서. 그래서 이 OS라는 것이 운영체제인데요. 운영체제가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작업에 대한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메모리 내에 어떤 작업들이 올라와 있는지 그걸 보고 먼저 수행할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OS 시스템의 과정 중에 꼭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런 단어도 알아야 될 것이고, 문법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스펠링, 그러니까 프로나운스 발음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 듣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것 또한 이런 흐름을 쫓아가서 가시면 됩니다. 문법적인 측면, 절차, 그리고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확인한 것이고, 또 미리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게끔 되어진 것이 바로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알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우리가 레고로의 블록을 맞추듯이 가져와서 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뭐 블록 구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블록물을 이렇게 우리가 레고를 맞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CPU가 해야 할 명령어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력이 뭐가 있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출력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겠죠. 예. 그게 이제 계산이 되어지고, 또 제어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관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또 함수, 펑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다루게 되는데, 펑션에 대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펑션, 함수 하나가 독립된 그런 특정 기능을 수반하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것입니다. 명령어들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우리가 이제 모듈화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기능에 대한 부분을 펑션을 이렇게 되어진 것을 개별적인 모듈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모듈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레고를 맞추듯이 나열시켜 줌으로써 프로그램이 실행되게끔 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함수들에 대한 모임이고, 함수는 그냥 뭐냐, 라인, 명령어들에 대한 모임이다. 한 명령어들이 한 줄씩 이렇게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명령어에 대한 모임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 그림에도 보는 것 같이 이 쳇바퀴가 돌아가면서 시계가 어떻게 동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계는 톱니바퀴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톱니바퀴가 모양이 크기가 똑같나요?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각각의 개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 작은 톱니바퀴, 큰 톱니바퀴가 펑션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톱니바퀴가 펑션이고, 펑션에 대한 모임이 프로그램이듯이 이런 이제 톱니바퀴들에 대한 모임이 시계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요,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2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구조를 좀 보시면은, 함수가, 일단은 정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정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함수가 우리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는요, 함수를 이렇게 선을 하고, 그게 해서 이제 몸체, 바디가 같이 구성이 되어져서 전체 함수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부분을 선을 하실 때는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턴 타입이 뭐냐? 이게 뭐냐? 함수를 통해서 나온 값이 어떤 형태이냐? 정수형 형태이냐? 실수형 형태이냐? 문자의 형태이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야채즙을 이렇게 주스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얘가 어떤 야채를 입력을 받아서 주스를 생성시켜주는 기능을 보여주는 함수란 것이죠. 그래서 뭐 흡착기, 예, 주스 짜는 것을 뜻하는 의미에서 흡착기라는 함수 이름을 정해줄 수 있겠고,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게 뭐야? 주스죠. 그럼 주스에 대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리턴 타입을 주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 안에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은 추상적이죠. 그게 바로 몸체 기술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가 이제 함수에 들어오는 입력값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어지는 것인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를 바탕해서 소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지금 해갈 수 있는 하나의 한 모듈, 함수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물론 보겠습니다만은 함수는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놓고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호출해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아래 함수가 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블락문을 통해서 라인 블락들이 이렇게 이제 라인별로 되어진 것이 명령어들인데, 그 명령어들에 대한 부분을 모아놓은 하나의 이제 그 포장되어 있는 상자, 이 부분이 전체 함수를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보신 것 같이 상자입니다.
상자. 그 상자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서는 부분에 보시면은 함수 이름이 있겠고, 이게 입력값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입력값 두 개. 어떤 형태냐? 인트라는 것은 정수형입니다. 이건 데이터 타입에서 이제 언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디 부분에는요, 이 바디 부분에는 이와 같이 중괄로를 통해서 블락물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정해 줍니다. 이게 바로 라인 블락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상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어때요? 라인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sum에 대한 부분이 두 개의 값을 입력을 받아서 어떻게 A와 B를 더해서 그 결과를 리절트에 저장하고 return 이게 이제 함수를 통해서 되돌리는 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return에 해당되는 값이 뭐냐? 리절트가 가지고 있는데 얘를 어디에 돌려주라? 함수가 호출되어진 곳으로 돌려주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로 이렇게 일단은 해놓도록 하시고요. 이 return이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return 되는 타입이 뭐가 되느냐? void가 됩니다. void. 예, 지금 이런 형태는요, C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런 부분과 유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C를 배우신 사람은, 물론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랭귀지들 또 마찬가지로 배우신 분들도 많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 배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죠. 같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void는 되돌리는 값이 없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죠. 함수를 보시죠. 두 개의 값을 바꾸는 함수예요. 그냥 우리 두 개를 바꾸면 되겠지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안 됩니다. A와 B를 받아서 A에다 B를 바로 넣게 되면 뭐가 됩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A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임시적인 저장 공간에 그 전에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일단 뭐예요? 저장을 시켜 놓죠. 그리고 B 값을 A에 넣어주면 어떻게? A가 없어지더라도 템프에 있으니까. 그리고 템프를 B에 넣어주게 되면 그 B는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는 리턴이 없죠. 리턴 AB를 해주면 되겠지만은 C나 C++에서는 기본적으로 되돌려지는 값은 한 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리턴 A와 B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러 개의 값을 되돌려주는, 반환시켜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려면은 포인트라는 거 하는 이런 부분을 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놓아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환된 값 없이 여기서만 처리가 된 것이죠. 안에서만. 자, void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는요, 우리가 지금 세 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부분의 구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을 좀 더 이렇게 더 세분화해 보면 구조와 그리고 값, 함수들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C 언어와 유사한데요. 근데 셋업과 루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업은 스케치가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변수가 있는데 변수 또는 핀 모드를 초기화하기 위한 용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대한 사용이 시작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 명령이 수행되는 것은 이 루프 안에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셋업이 초기화 및 초기 값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진 후에 루프가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프는 이 루프 명령문은 무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행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이 하나의 우리가 예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셋업 부분 안에 serial begin이라는 하나의 함수가 우리가 통신에 대한 부분에 이 비트가 9600 속도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겠고, 핀 모드가 버튼 핀이 3번인데요. 그 3번이 인풋 용도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프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버튼 핀 3번으로부터
데이터 디지털 값을 읽어드린 후에 그게 하이시라고 하면은 하나 이제 H나 L을 우리가 즉 하이 유무에 따라서 H와 L이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바탕에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네, 우리가 IoT 실습 소프트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에 2주차 진행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